민주당이 이렇게 한 목소리 단일대우 외치고 있긴 한데 여러 고민거리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 토요일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장외 여론전을 시작합니다. 김건희를 수사해! 국가주자! 수사해! 절대 지켜 이재명! 내가 지킨다 이재명!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대표님 잠시 뒤에 도착하십니다. 건너편에 있는 저 소리를 들리지 않게 대표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만 듣고 들어갈 수 있도록 힘차게 외쳐합니다. 이재명! 이재명! 등장 속 자,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는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한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남대문 윤석열 정권 민생판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여는데 뭐 오랜만에 관광버스 얘기까지 나오고요. 상당히 민주당이 전사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아마 전국에서 한 40명에서 200명까지 할당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천에 뭐 반영할 듯이 이래서 이게 버스를 동원해서 실어 나르는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 구태 중에 저는 이제 구태고요. 저 제목은 이제 뭐 민생 파탄 검사 독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구하기 아마 이제 이런 이게 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자꾸 이게 검사 독재 하는데 지금 국회가 이제 완전히 다수당으로서 이번에 노웅래 방탄 부결처럼 지금 여기 국회에서 이렇게 다수당이 온갖 이게 완전히 숫자만 가지고 마음대로 이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가 독재를 하며 지금 이제 모든 수사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검사는 수사에서 기소하면 모든 게 판사가 사법부에서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검사 독재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게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옛날에 87년 이후에 보면 이게 민주화 투쟁이나 이런 이게 장애 집회는 많았지만 어느 게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이런 이게 장애 집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은 이런 걸 이게 즉시 중단하고 저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수사나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민생 문제가 아니라 뭐 방탄 아니냐. 예. 서 변호사께서는 이 지적하셨는데 총동원령에서 수도권 지역위원회에 대략 40명 이상이고 그 외 시도당에서 대략 50명에서 100명 정도 할당을 내려서 모두 남대문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모여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화면 잠시 만나볼까요? 이재명 당대표 사안에 관련해 갖고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라는 게 어떤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우 이런 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뭐 이른바 총동원령에 대해서 어제 저녁이었나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본인 SNS 직접 이날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올렸는데 글쎄 뭐 여러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여야를 떠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국회 과반의 의석을 가졌어요. 국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1월에 국회 열어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가겠다.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민생과 관련해서 나가야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다? 이거는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모든 의혹은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지사 때 일이에요.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자치단체장을 했을 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제1야당이 그것도 국회 과반 의석을 점거하고 있는 제1야당이 모두 나간다? 저는 야당도 많이 출입해봤습니다만 이런 야당은 처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올린 얘기 말고도 강성 지지자들도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명단에 이 대표 검찰 출석에 어떻게 동행했는지, 검찰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이런저런 거를 다 조사해서 이른바 방탄 출석부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모양새, 또 좌표찍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특정한 의원들은 특정 의원에 서울중앙지검 같이 나갔는지, 검찰 비판 관련 발언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변호사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는 저게 뭐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않지만 뭐 당 조직에서 한 게 아니라 지지자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수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장외로 한번 나간다고 해서 뭐 그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민생을 위해서 나갈 수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9개월, 10개월 됐는데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 만난 적 없잖아요. 자기 사람들만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대화 협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갑니까? 난방비는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10개월 연속 무역 적자 나고 있잖아요. 반도체 사업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 반쪽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왜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 위기 아닙니까? 대선 패배했죠. 야당이 패배했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1년 4개월 동안 내내 지금 검찰 수사만 되고 있잖아요. 국적의 동력을 마치 수사에서 확보하는 것 같은 예.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정부라고 하는 데는 꼭 야당을 떠나서 여당 내에서도 이준석 당대표 징계로 대표직 물러났죠. 유승민 후보 불출마했잖아요. 100% 당원 경선으로 바꿨죠.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사표 썼더니 해임하고 초선 의원들 40명이 린치해서 불출마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닐까요? 이 부분은 또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또 주제와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생도 아닌데 왜 장외투쟁을 나서야 하냐, 혹은 민심 얻는데 도움 안 될 것이다, 뭐 여러 내부 파열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이게 자칫 과거에 조국 사태 시즌2가 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0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안입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조작을 해서 정치 보복 또 정적 제거 수단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